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명문고 최고 성적의 학생 류슈안. 중국의 자랑스러운 미래 과학자가 될 꿈을 키우던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무시해도 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과학 캠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한국에서 연달아 불쾌한 일들만 겪게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자신을 배제시키고 팀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민규라는 학생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죠. 하지만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류슈안이 보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혀 몰랐던 한국과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똑똑한 소녀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버린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을까요? 인생을 바꾼 일주일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류슈안입니다. 올해 17살이죠. 베이징의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배워왔습니다. 5천년 역사와 문화, 그리고 급속한 경제 발전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죠. 중국 문화를 따라하는 짝퉁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친구들은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흉내낸 것 같아서 별로였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을 더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릴 때 일인데요. 아버지가 한국 제품이라고 해서 전자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고장이 났어요. AS를 받으러 갔더니 정말 불친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만 받고 제대로 된 제품을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한국 제품은 절대 사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한국 화장품은 중국 것보다 못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는 나라였어요. 가끔 뉴스에서 나오면 그냥 넘겼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에 대해 특별히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크고 역사도 길고 문화도 깊으니까요.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 이야기를 할 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행 따라가는 것 같아서요. 저는 차라리 중국 전통 음악이나 문학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과학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국이 과학기술 강국이 되는데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물리와 화학, 수학까지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매우 아꼈습니다. 항상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언젠가는 노벨상도 받아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해 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아시아 청소년 과학 캠프 참가자를 선발한다고 공지가 나왔어요. 성적 우수자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원했죠.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개최지를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바로 한국 서울이었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중국에서 하는 캠프는 없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설득했습니다. 아시아 각국 우수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다고요. 게다가 과학 분야에서는 국경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국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국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는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공항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기분이 상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어로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 대답했는데 한국 직원이 약간 귀찮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역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프 접수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인 스태프가 저보다 다른 참가자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룸메이트가 일본 학생이었는데
한국 스태프들이 저보다 그 친구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 화가 났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맵고 짰어요. 중국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맛있는데 이런 걸 먹으라고 하다니. 다른 외국 학생들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에 와서 기분이 별로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이상 끝까지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더 여기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학생들이 섞여서 팀을 구성하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 학생 3명과 같은 팀이 됐습니다. 솔직히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팀장은 민규라는 한국 남학생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차분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였어요. 저는 제가 잘 아는 분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효율성 개선이었거든요. 그런데 민규가 다른 의견을 냈어요. 환경 정화 로봇 제작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뻔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제 아이디어가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민규는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왜 환경 로봇이 더 적합한지 말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팀원들도 민규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소외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민규의 의견대로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더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할 때였는데요. 저는 제가 설계 부분을 맡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규가 저에게는 자료 조사만 맡기더라고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 말입니다. 저는 항의했어요. 제가 물리나 수학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민규는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자극적이었어요. 팀워크라니요. 제가 팀워크를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날 저녁에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더 기분이 나빴어요. 저를 제외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민규가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말이에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민규가 항상 반박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서요. 저는 점점 팀에서 발언권을 잃어갔어요. 캠프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팀이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며칠간 작업한 로봇의 핵심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시연 몇 시간 전에 말입니다. 모든 팀원이 당황했어요. 민규도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졌죠. 다른 팀원들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중국 학생의 실력을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도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규가 다가왔어요.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민규가 갑자기 왜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급했으니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계속 작업했어요. 저는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센서 값을 읽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민규가 즉시 제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수정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 혼자서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방법이었죠. 우리는 밤을 새워 프로그램을 다시 짰습니다. 중간중간 막힐 때마다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민규는 제가 제안하는 모든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갔죠. 새벽 5시쯤 드디어 프로그램이 완성됐습니다. 테스트해보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민규의 반응이었어요. 류슈안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발표에서도 제 기여를 명확히 언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 민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다른 팀원들이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된 걸 보고 모두 놀라워했어요. 민규는 즉시 제가 밤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팀원들이 저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연회가 시작됐습니다. 각 팀이 차례로 자신들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우리 팀 차례가 되자 민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로봇의 기능과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 아이디어와 기여를 정확히 언급한 거였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한 건 류슈안이라고 명시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른 팀들의 발표를 보면서 더 놀랐어요. 한국 학생들의 실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깔끔한 실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팀워크였어요. 모든 팀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표 과정에서도 한 명이 실수하면 다른 팀원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 학생들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교수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 교수님들이 각 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우리 팀에게도 좋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협력 정신을 높이 평가해 주셨죠. 점심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 고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선후배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좀 더 형식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운영하는 과학 동아리 활동들이었습니다. 로봇 제작부터 화학 실험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조언만 해주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자율성이 창의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도 나오고 각국 음식도 함께 준비됐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들이 조화를 이루는 게 신기했어요. 만찬이 끝난 후 민규와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캠프장 근처 벤치에 앉아서 지난 며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민규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랬더니 민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았다니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민규는 제게 한국 사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는 인정받는다고 했어요.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민규에게 어릴 때 우리 가족이 겪은 일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제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요. 그랬더니 민규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회사 제품이었는지, 어떤 문제였는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한국 회사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유통업체에서 가짜 제품을 판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한국을 미워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규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했어요.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면서 자신도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빠른 변화 적응력과 혁신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민규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다는 것도요. 민규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요. 류슈안 같은 친구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규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나라, 짝퉁 문화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민규와 밤새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한 겸손함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겠다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웠어요. 중국이 위대한 나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장점과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와 푸른 산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일주일 전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풍경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만을 위한 과학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라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규와 함께 일했던 경험이 그런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어요.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주셨어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하셨죠?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친절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말입니다.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놀라워하셨어요. 특히 민규와의 협력 경험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가 감동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었다는 제 말에 웃으셨어요. 학교에 돌아간 첫 번째 주에 저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학교 신문에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기고한 거예요. 제목은 편견을 넘어선 우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갔다가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어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던 친구들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캠프에서 배운 과학 지식들도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환경 정화 로봇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기회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민규와 다른 한국 친구들의 기여를 꼭 언급했습니다.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국제 협력의 결과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민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과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이메일로 보냈더니 민규도 금방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류슈안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과학 분야에서 계속 교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대학에 진학하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말이에요. 민규와 함께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저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과학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훨씬 넓은 가능성이 보여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이해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류슈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조아, 저는 가희였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일상에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